자, 우리 여기 봐봐. 우리가 좀 생소한 게 뭐야? 느린 거냐, 빠른 거냐. 이런 표현 있지? 일단, 우리가 빠르다, 느리다는 요렇게 구별하면 돼. 연소와 호흡이 둘 다 사나워하는 반응이거든? 근데 연소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 같은 것들을 연소를 하잖아. 단계가 이렇게 빨라. 생성물로 CO2하고 H2O가 나오는데 너무나 빠른 나머지 빛도 나오고 열도 나와. 이게 빠른 반응이야. 호흡은 뭐냐? 느린 반응에 해당돼. 얘는 단계별 반응이야. 이런 식으로. 물론 이산화탄소하고 물도 나오죠. 그래서 얘는 빠르다. 산화하는 중에. 얘는 느리다. 이런 느린 반응 중에 얘가 뭐가 있냐면 녹 쓰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녹이 슬다. 혹은 부패 같은 것도 느린 거야. 무산소 호흡이니까. 근데 빠른 건 연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흡 같은 건 느리네죠. 느리네. 철의 부식 느리네예요. 철의 재련. 이거 어디서 일어나지? 고온의 1800도씨 용광로 안에서 일어나잖아. 이거 빠른 반응이죠. 그다음 코커스의 불완전 연소도 1800도씨의 재련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빠른 거. 이건 당연히 느린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시험 보기 전날 보고 가면 좋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 갈변은 뭘까요? 과일의 갈변. 느린 거예요, 이거. 느린 거. 아셨죠? 다음. 몇 번? 여러분, 잘 보세요. 4번 같은 경우 봅니다. 4번. 산화하는 반응에 해당하는 거, 이거 수능에나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산화하는 반응이 2학기 중간, 중화 반응이 기말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적인 문제는 볼 일이 없을 거지만, 참고로 이제 선생님이 뭘 보라겠죠? 화학 반응식에서 얘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밑줄 친 거에 공통점 없네요. 톳 원소라는 거예요. 대문자가 하나인 톳원소. 얘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산화수가 0이라는 거죠. 산화수가 0이다. 무조건 화학 반응식에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이런 톳원소가 존재하면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100%. 그럼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또 산화환원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따져봐야 됩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톳원소가 존재한다는 건 전자의 이동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애들은 다 뭡니까? 이거 중화 반응이에요. 둘 다.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대신에 그거 말고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거 문제 풀고 공부할 때 오늘 시간에 알아야 될 거, 일단 톳원소는 0이다. 산화수가 반드시. 이런 개념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 여러분. 금속을 다룰 거야, 우리가. 이제 심화 문제에서 금속을 다룰 건데, 금속의 산화수는 여러분, 금속 자체일 때는요, 무조건 0이에요. 예를 들어서 Na, 금속이죠? 구리, 아연, 은, 철, 이런 애들 모두 0입니다. 그런데 금속은 유일하게 이온이 되면 무슨 이온 되죠? 양이온 되잖아요. 무조건 플러스라고요. 부작 플러스. 다시 말하면 나트륨은 플러스 1가일 거고, 구리는 플러스 2가일 거고, 아연은 플러스 2가, 은은 플러스 1가, 철은 플러스 3가. 요렇게 해서 이게 산화수예요. 그냥 얘들은 이게. 다시 말해서 금속이 금속 양이온이 되면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1, 2, 3으로 증가합니다. 이걸 산화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산화 그러면 산소를 얻는 것, 전자를 잃는 것,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거보다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럼 만약에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있는데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는데요. 얘처럼 금속이 이렇게 생성물에 존재하잖아요. 얘는 무조건 뭐가 된 거죠? 환원된 거예요. 산화수가 준 거니까. 왜? 양하고 음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알루미늄은 뭐 된 거죠? 0에서 뭐로? 플러스로 산화된 거라고요. 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한 거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거 꼭 피드백 해갖고 산화수 꼭 알아두세요. 알고 나면 단순해진다. 다음. 이것도 잠깐 볼까? 얘 산화수 얼마니? 0이잖아. 볼 것 없어. 호돈소고. 얘는 얼마니? 2 플러스거든, 이렇게. 그러면 반응물에 0자리하고 플러스가 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뭐 되고? 얘는 무조건 산화돼야죠. 녹아 들어가. 반응이 일어났으면 산화되는 거고, 얘는 무조건 환원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연이 있고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얘는 보는 거 아니라고. 음이온은 절대. 음이온이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틀린다며. 이거 명심하세요. 금속과 금속 양이온 관계만 보는 거야. 근데 얘가 여기서 이거잖아. 반응을 했다? 그러면 얘는 산화가 된 거고, 이렇게. 구리는 환원된 거죠. 0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금속의 0이. 반응물에 있으면 무조건 산화. 생성물에 있으면 환원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다. 디귿은 무조건 답이 있고요. 여러분 이거 풀었어요? 잘 풀려? 이거? 괜찮아? 이게 왜 틀렸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이거 내가 간단한 숫자로 쓰잖아요. 맞춰요, 여러분들. 소수점 있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 봐봐요. 이 문제가 뭘 말하는 건지. 일단 여러분 이 실험이 있고 이 실험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가실험이고 이게 두 번째 나실험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세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반응 전, 반응 후, 용액 속, 양 전하 총량. 명심하세요. 왜 이러냐? A 금속이 얘랑 반응을 하기 전, 하고 난 후, 이 수용액 속에 음이온은 반응을 안 하잖아요. 음이온이 생겼다는 건 양이온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이온결합 물질은 화학식 안에 전하량 합이 0이 돼야 돼요, 항상. 그래서 얘들은 B이가가 예를 들어서 뭐 몇 개가 있든 간에 A 금속이 녹아 들어오면 걔가 사라진 만큼 전하를 차지해 줘야 돼요.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여러분, 이 관계가 이해가 되면 그럼 금속이 가질 수 있는 전하가 몇 종류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금속의 산화수는요 0과 알겠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전하량이 양이온들은 전하가 몇 종류밖에 없다? 3종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내 말을 들어봐요. 만약에 수용액 총 양전하가 플러스 6이다. 얘 몇 개 있어야 돼요? 6개. 얘는 3개. 얘는 이렇게 이온수가 다를 뿐이지 전하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기억하는 사람 기억해봐요. 1가짜리가 6개 있는데 2가짜리가 될 금속을 하나 넣어요. 하나 넣어요. 하나 하면 플러스 얼마예요? 2죠? 그럼 1가짜리 몇 개가 사라져야 돼요? 2개가 사라져야죠. 2가가 된다는 건 전자를 2개 내놓는다는 건데,
그럼 플러스 1가짜리 2개가 환원되는 거죠. 그럼 6개 중에 2개가 환원되면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거기에 B이온이 하나 생기면 총 이온수는 5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요? 요거? 그걸 갖고 지금 설명해 볼게요. 이 실험이 뭐냐? 반응천에 A는 당연히 없죠. 금속으로 있으니까. 근데 얘가 몇 개 있었대요? 0.25개 있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반응이 끝나면 몇 개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봐야 돼요. B2가짜리가 0.15개 뭐 했다? 감소했다 이거예요. 어디로 갔나요? 얘가 된 겁니다. 석출된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AM 플러스는 몇 개가 생긴 거죠? 0.1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보세요. 요 개수비가 몇 대 몇인가? 2대 3이잖아요. 개수비가. 그런데 얘는 생겨났고 얘는 사라졌잖아. 그래도 총전화가 똑같아야 돼요. 사라진 양전화와 새로 생긴 양전화가 똑같아야 전체 전화가 안 변하잖아요. 2대 3이면 얘들의 전화량 B는 N대 2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에다가 서로 곱했을 때, 알았습니까? 여기 몇과 곱해야 될까요? N 플러스는 3 플러스가 되는 거야, 3 플러스. 알았어요? 서로 변한 개수 B의 역수가 전화량이 돼요.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총전화가 불변인가? 1번을 따르는지 보겠습니다. 얘 전화 얼마입니까? 2 곱하기 0.25를 해보자고요.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0.5잖아요. 맞죠? 총전화가. 그럼 여기 0.1은 얼마일까요? 플러스 0.2겠죠. 근데 얘는 플러스 3가니까 플러스 0.3이죠. 똑같아요. 0.5로. 전화는. 알았어요? 전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비금속을 넣었어요. 이미 비금속은 2가라는 거 알았고 얘는 플러스 1가입니다. 근데 2가 플러스가 0.1개 생겼어요. 어차피 여러분 얘 전화 총전화 얼마예요? 플러스 0.25죠. 1가짜리 0.25개니까. 그런데 얘는 전화가 플러스 0.2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만 되면 돼요? 0.05만 되면 돼요. 플러스. 전체 전화는 똑같으니까. 그럼 몇 개예요, 얘가? 0.05개가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이해 가요? 여러분, 얘 합쳐서 몇 개냐? 0.25개지. 요거 합치면 몇 개일까? 0.15개지. 전체 연수가 얼마 줄었냐? 0.1개 줄었지? 누구만큼? 들어온 이가만큼. 이게 이가와 일가의 규칙성이야. 이가와 일가가 있을 때 이가 금속이 들어오잖아? 무조건 그 금속 들어온 것만큼 줄어. 전체 연수는. 그러니까 18개의 AG 플러스 1가 이온이 있어. 근데 구리를 하나 넣었어. 총 연수 17개야. 걔는 무조건. 17개 중에 하나가 구리고 나머지 16개가 AG 플러스야. 그래야 전화가 맞아. 알았냐? 이가액과 관계는 내가 풀면서도 계속 얘기해 줄 거야. 다음 7번은 어렵지 않았지? 이게 이가액과 관계 아니냐? 지금 보니까 이가액과 관계잖아. 내가 뭐라고 했냐? 1가짜리 6개 있을 때 비금속은 이가면 얘가 들어온 개수만큼 전체 연수 준다고 그랬잖아. 얘 몇 개 들어왔냐? 여기 들어온 거야. 야, 선생님, 이거 EN이 왜 얘 거예요? 라고 할지 모르는데, 얘가 아직 남아있잖아. 그럼 이거 모두 산화된 거야. 6N에다가 2N 집어넣어봐. 전체 몇 N 될까? 4N 된다고, 4N. 근데 여기 그럼 2N이 있다니까 얘가 2N이 되면 되지, 답. 그래, 전체 전화가 플러스 6으로 일정할 거 아니야. 맞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동한 전자의 양 그러는데 2가짜리 2N이면 4N의 전자가 이동하죠. 하나당 2N씩. 이해 갔어요? 오케이? 여러분 이거 풀었어요? 8번? 잘 보세요.
이온이 이가짜리가 있는 곳에 금속 B를 넣었어요. 산화수 0입니다. 이거 반응했으면 금속 B는 무조건 산화된 거예요. A, 이가는 무조건 환원된 거고요. 문제는 잘 보세요. 얘 일정량에다 얘를 집어넣으면 또 아까 내가 말한 1번 법칙이 성립해요. 수용액이 2N 들어가거나 4N 들어가거나 6N 들어가거나 전체 수용액 전하는 동일하다예요. 알았습니까? 전체 수용액 전하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가 플러스가 차지하는 수용액에다가 B이온을 넣었더니 이온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고 있다면 이거 3가일 수밖에 없어요. 1, 2, 3밖에 없는 앤데. 알았습니까? 이가짜리가 있는 곳에 이온수를 이렇게 금속을 넣었더니 전체 이온이 자꾸 늘어나. 그건 1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알았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지갑을 주게 되고 제가 5만 원을 정해줍니다. 5만 원을 다 정해줘요. 너 1,000원짜리로 채울 거고 너는 5,000원짜리로 채울 거야. 너는 10,000원짜리로 채울 거. 몇 장이야? 니는 50장이겠죠?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 똑같은 5만 원이지만 화폐 한 장당의 가치가 크면 적은 수가, 작으면 많은 수가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서로 돈을 교환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원짜리 애를 5,000원짜리 가진 애한테 바꿔달라고 하면 네 지갑은 어떻게 되고? 얇아질 거고 제 지갑은 뚱뚱해질 겁니다. 그거 묻는 거예요. 이온수 변화를 계속 1, 2, 3이란 그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봐요. 넣어둔 B의 총 개수가 2N이라는 재료는요, 이 안에 이 N은 누구다? 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5N이 누구다? 얘라는 소리라고. 이렇게 금속이 2N이 반응했다는 얘기는, 저 반응은 뭐를 뜻하느냐, 애초에 잘 보세요. A, E값 플러스는 몇 N 있었을까요? 여러분 봐요. 이 전화가 얼마입니까? B는 3가라는 거 우리가 추론을 했잖아요. 플러스 6N일 거고 얘는 플러스 10N이라면 얘는 16N인 거예요. 16N으로 일정한 거죠. 그럼 얘는 몇 N 있어야 돼요? 애초에 처음에 얘는 8N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봅시다. 여기에 비금속을 2N만큼 넣는다면 비금속 2N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총전화가 플러스 6N이에요. 그럼 플러스 6N만큼 빠져나와줘야 되는 거죠. 전화의 평형이라는 거. A는 몇 개 나와야 돼요? 플러스 6N이면 3N이 나와야 돼요. 그럼 몇 N 남아요? A가는 5N이 남았는데 3N 어디 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비금속 3N이 석출이 되어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이. 이해 갔어요? 저건 이온만 적어준 건데. 그러면 여기 그림은 이 그림에다가 얘는 뭐냐면 4N을 넣은 거거든요. 비금속 4N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B는 3가니까 B 3가짜리가 4N 들어오려면 플러스 12N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A 2가에서 플러스 12N이 빠져나가야 돼요. 6N이 사라져야 된다고. 6N이. 6N이 뭘로? 이렇게 사라져야 된다고. A 금속 6N이 사라져요. 몇 N 남았어요? 8N에서 2N 남았잖아요. 보니 얘 플러스 16N이야. 얘도 3, 4, 12, 2는 4 계속 플러스 16N이야. 3, 2, 6, 2, 5, 10 플러스 10. 이거야 니들 문제의 중점은. 총 양전하는 동일하다. 왜? 음이온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다만 누가 석출되고 누가 산화되느냐. 수용액의 총 전하는 변하지 않는다. 그거 보여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라. 마지막에 6N 들어갔다. 이거 총전화 얼마냐? 3가짜리 6N이면 18N이야. 이거 넘어선 거야. 반응 안 해. 여기는 그럼 뭐냐면
자, 여기다 만약에 유겐을 넣잖아. 금속 B를 유겐을 넣으면 어차피 이 수용액에 A, E값 8에는 모두 속출돼요. A 금속 8에는 모두 속출되는데 그래야 16N이에요. 그럼 이 안에 B 3가짜리가 몇 N이 있어야 16N이냐고 이거예요. 3분의 16N이 있어야 플러스 16N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6N은 3분의 몇 N이에요? 이게 플러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죠. 3, 6, 18 이게 6N이잖아요. 3분의 18N이 있는 애가 3분의 16N 밖에 반응 안 하면 여기에 금속이 남아요. C 금속이, B 금속이 3분의 2N이 반응을 못하고 남아있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꾸 봐야 돼. 이거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너네 못 나옵니다, 이거. 내신 내면 선생님 총 맞아요. 알겠어요? 근데 어려운 계산을 자꾸 해주면 쉬운 계산이 안 틀려요,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나머지는 괜찮죠? 오케이. 이 문제의 조건을 한번 봐봐. 이건 니들한테 안 나와. 너희들한테 여기 문제 중에 금속 하나와 금속 양이온 하나끼리 반응하는 것만 나오지 두 개가 같이 있는 건 학교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근데 원리는 간단하니까 보여줄 거야. 니들은 그래도 좀 위 클래스만이니까. 금속이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A 금속과 B 금속이 뭐하고 있다? 접촉을 하고 있으면 반응성이 큰 금속부터 산화돼. 알았지? 반응성이 큰. 여기서 이 반응성이라는 게 뭐냐면 산화 잘 되는 성질이야. 자, 우리 이렇게 해보자. 예를 들어서 반응성이 이렇다고 놓자고. A가 B보다 반응성이 커. 그럼 얘는 접촉되어 있는 상태에 어떤 이온을 넣잖아. 금속 양이온을 집어넣으면 얘부터 산화를 하고 얘가 모두 산화될 때까지 B는 산화되지 않아. 얘같이 접촉되면 그래. 그럼 얘를 분리해 놓으면 만약에 어떤 금속 양이온 2를 집어넣는데 A, B가 모두 얘보다 반응성이 크다. 둘 다 동시 반응해. 독립되면. 그럼 반응이 두 개 일어나는 거지. 근데 접촉되면 반응성이 큰 금속부터.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보자. A 이온과 B 이온이 이렇게 공존해.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 상태에서 반응성이 큰 금속이 들어오게 되잖아. 그러면 A가 반응성이 컸잖아. 지금 이 상황은 A이온이든 B이온이든 환원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반응성이 작은 금속부터 환원돼. 누구부터 환원된다고? 얘부터 환원돼. 그러는 동안 A이온은 아무것도 안 해. 알겠어? 이게 좀 더 깊은 과정이야. 봐. 반응성이 큰 금속부터 뭐하고 산화되는데 얘는 반응성이 작은 금속 이온부터 환원을 한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양이온과 여러 이온들이 섞여 있든 어쨌든 간에 일정량의 수용액에 금속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가나다 모두 양이온 총전하는 어떻다? 일정하다는 걸 명심해. 양이온의 총전하는 일정해. 왜? 음이온이 이 속에 반응을 하지 않고 일정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제부터 풀어내는 과정은 뭐냐? 지금 A 3가, B 1가, 그리고 C 금속을 넣었는데 걔는 2가야. 자, 비율대로 이렇게 써 있어. 우리는 이거를 수리 추리를 하려면 최소 공배수 숫자를 잡고 푸는 게 제일 빨라. 1, 2,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잖아. 6개, 6개 있다라고 푸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어디 한쪽은 무조건 A 몇 가일 거고, 3가일 거고, 어느 한쪽은 B 플러스 1가야. 그럼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먼저 뭐 되겠느냐? 환원되겠느냐라고 보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반응을 한 거야. C 금속, C 이온이 3개라는 말은 C 금속 3개가 반응을 한 거야. C 금속 3개면 총전은 얼마냐? 플러스 6이거든. 그럼 A 3가면 2개가 반응할 거고, B 1가면 6개 모두가 반응할 거야. 근데 이온 종류가 몇 종류밖에 없어? 섹터가 2종류밖에 없잖아. 그러면 전체 전하가 얼마가 돼? 플러스 3, 6, 18, 6 해서 24가 돼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 1가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개는 얘가 되고 얘가 6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3가고 얘가 몇 가일 때? 2가일 때 이게 성립을 하게 돼 있어. 아, B이온이 먼저 환원됐구나 라고 어린 값을 잡는 거야. 그렇게 되면 반응성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 산화가 A가 잘 되니까 환원이 B가 잘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어? 자, 그런데 6개를 집어넣었다? 참고적으로 이 섹타를 보잖아? 6을 어디다 놓느냐는 거야. 3대 2인데 6을 여기다 놓으면 뭐가 되고, 얘가 9가 되거든.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 여기에다가 6을 놓는 거지. C 2가짜리 6을. 그럼 이건 A 3가짜리 2개가 되어서 전하는 그대로 24가 된다. 이 결론이야. 이렇게 플러스 24로 일정하게 잡아놓는 거지. 결론은 A, C 금속이 3개가 또 들어오잖아? 그러면 A 이온은 A 3가 플러스는 몇 개가 나가면 된다? 여기 봐봐. 6개면 이건 4개잖아. 6개에서 4개로 2개만 반응하면 된 거야. 이게 끝이야. 자, B 이온이 A 3가 플러스보단 환원되기 쉬운 거 맞아요. 반응성이 작으니까 환원되기 쉽죠. 가에서 A이온 개수는 6이다 라고 놓고 보는 거죠. 전체 양효수비 여기 몇 개? 9개. 여기 몇 개? 10개. 맞는 표현이에요. 비율이니까. 정답은 5번이 답입니다. 시험 문제에 이것 또한 나오기 어려워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변화율을 잘 보세요. 이렇게 변하는 거. 이해 갔어요? 다음, 예. 그런데 나에서 예. 왜 그 양염수의 비율이 AB만 나가요?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B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쳐서 이렇게 놓은 건데 A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쳐잖아요? 그 3분의 1이 B 이가고. C 이가죠. 소리. C 이가죠. C. 들어가는 애는 C죠. 됐어요? 오케이. 다음입니다. 자, 이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개별 반응이니까요. 자, 이 실험 스탯을 잘 보세요. 금속 A이온이 아무 B나 C를 안 넣었을 때 초기 상태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4개 있다. A가 몇 가지는 몰라요. 근데 4개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을 때 B를 넣었단 말이야. 반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를 확인으로 이 순간에서 이 순간으로 변하는 걸 가지고 금속 B가 A보다는 반응성이 크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산화가 된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A이온 몇 개 사라질 때 2개가 감소하잖아요. 4에서 2로. B금속이 B이온으로 몇 개 나타난다? 1개가 나타난다.
이들의 전하가 똑같아야 돼요. 전체 용액의 전하가 똑같아야 돼요. 2대1이니까 전하 B는 1대2가 되어서 얘가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라는 걸 압니다. A는 플러스 1가 얘는 2가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여러분, 요 지점에서 총 이온수 몇 개예요? 요 지점에서 총 이온수 몇 개입니까? A이온 2개에다가 B이온 1개, 총 3개죠?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1가와 2가의 관계에서는 1가가 4개 있는데 2가 하나를 넣었다? 전체 이온수 3개 된다고. 들어간 2가짜리 이온수만큼 준다고 했죠. 그래서 총 이온수 3개에서 그 중에 하나는 2가일 거 아니야. 그럼 1가는 2개다. 이런 결론으로 내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추론 실력을 단축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 보세요. 금속 C를 넣었더니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요 지점의 결과는 금속 A가 적어도 C보다는 반응성이 커서 이온으로 존재하는 A이온을 환원 못 시키는 거예요. 반응성이 커야 환원을 시킬 수 있거든. 자기가 산화되면서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총 반응성은 B가 제일 크고 A고 C라는 결론이 서요. 자, B라는 금속을 넣었을 때 A이온은 환원됐어요. 무슨 제? 산화제라고 해야죠. 자신이 환원되면 남을 산화시키잖아요. 다음, A와 B의 전하량 방향 1대2가 돼야죠. 틀렸어요. 자, C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A를 넣어요? 당연히 반응합니다. 왜? A가 반응성이 크니까. 지금 A이온이 있는 곳에 C금속을 넣어서 반응을 안 했지, 바꾸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9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 또 스탯이야. 이거 일단 이 왼쪽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순간인데 A이온이 이 그림을 보잖아요. B 원자 금속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 8개요. N 빼요. 8개인데 여기다 누구를 넣은 거야? 금속 B를 넣어서 반응을 시킨 겁니다. 금속 B를 풍덩 집어넣었어요. 금속 B를 이렇게 A이온 몇 개에다가 8개에다가. 그래서 시간이 흘렀단 말이지.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죠. 보세요. 이 비금속이 약간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비금속이. 그리고 자, A 이온이 있고 누구도 있다? 바로 B 이온도 존재하게 되었는데 몇 개가 반응을 했냐고. 2개가 반응했으면 얘 2개 생긴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전체 연수가 몇 개래요? 4개니까 얘는 몇 개가 돼야 돼요? 역시 2개가 돼야 돼요. 그래 합해서 4개가 되니까. 자, 이제 우리가 전하량 찾는 거예요. 얘는 A는 8개에서 몇 개가 됐나요? 그래서 몇 개가 속출됐다. 여기에 이 근처. 사실은 여기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속출돼야 돼요. 도금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도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A 금속이 6개가 환원됐어요. 그런데 B는 몇 개가 산화됐어요? 2개가 산화됐어요. 이 전하가 똑같아야 돼요. 3대1이에요. 전하량은 1대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전하량 찾는 거 알겠어요? 들고 나는 이온수는 상관이 없어요. 전하량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3개의 비커의 용액의 전하가 똑같을 거니까. 결론은 지금 플러스 1가라고 잡았으면 플러스 8로 똑같아야 돼요. 다. 아시겠죠? 자, 기억. A가 B보다 환원되기 쉽죠. 지금 비금속이 반응성이 크니까.
가해서 당연히 같았어요. 두 개로. B이온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이고요. A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은 1번이 답입니다. 이해 갔죠? 자, 여러분.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연습을 해봅시다. 니네 반이니까 풀어주는 거야. 지금은요, 유형이 달라요. 우리는 여태까지 일정량 수용액에다 금속을 넣었기 때문에 총전화가 똑같았잖아요. 얘는 수용액을 붓는 거야. 근데 한 번 불 때마다 얼마씩 붓어요? 이렇게. 총 3번 붓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커 가하고 실험, 나하고 다는 총전화가 1대1대 3이에요. 왜? 같은 양씩 3번 붓으니까. 이해 갔어요? C 플러스 2U를 V만큼 붓고 나 2V가 되었고 다 3V가 되었기 때문에 총전화는 1대1대 3이라고. 이거 이해 가요? 왜? 어쨌든 이 안에서 C2U는 환원될 거고 A, B 둘은 산화가 될 거니까 이온수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들고 나는 전하는 동일해야 되거든. 자, 그럼 봅니다. 결정적인 힌트 얘입니다. A가 모두 산화된 후 B가 산화되었다. 붙었으니까.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전국에 법령을 내립니다. 너를 내가 일단 풀어주고, 감옥에 있어서요. 그 다음 널 풀어줄게. 그런데 밖에서 제보가 들어. 얘가 돌아다닌다고. 그럼 얘 어때요? 풀린 겁니다. 얘 다음에 얘를 푼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얘가 돌아다니면 얘는 풀려진 거잖아요. A가 B보다 반응성이 크다고 얘기해놓고 첫 번째 가실험을 했더니 B이온이 나타났어. 그럼 이건 얘 모두 반응한 거야, A이온은.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근데 두 번째 실험을 또 V만큼, 그러니까 0일 때 V만큼 집어넣는데 C이온을 여기서 또 V만큼 또 넣은 거야. 그랬더니 이온수가 늘어났어. 그럼 과연 이 늘어난 5개는 누구냐는 거죠. B3가예요. 이미 A는 다 산화됐을 거니까. 이해 가요? 근데 들고 나는 거 똑같다고 했잖아. 무슨 말이냐? 가에서 나로 가면서 여러분 들어온 C이온은 환원될 거예요. 금속으로. B이온은 금속이 산화될 겁니다. 근데 이 전하가 얼마예요? 총전하가 15예요. 플러스 15. 그럼 C이온은 모두 환원됐을 건데 플러스 15만큼 환원되겠죠. 요 V에는 C이온이 몇 개 있을까요? 이런 결론이 쓰는 거예요. C이온이 15개 있다. 왜? 총전하가 플러스 15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실험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원래 이렇게 있는 곳에 봐요. A와 B가 있는 곳에 얘를 이만큼 부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A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있고 A 플러스 2가가 있고 B 몇 가? 3가가 있는데 들어온 C이온 V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기 이렇게 석출된 거예요. 이렇게 석출된 거라고. 그래도 총전하는 얘랑 똑같아야 돼요. 얘의 총전하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찾아낸 거죠? 한 번 더 넣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봐요. 얘가 수용의 V가 이 정도 됐고 봐. 그러니까 얘는 V지만 얘는 얼마겠어요? 총 2V가 됐겠죠.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서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둘이 합쳐서 6개, 총요수가 6개짜리가 여기가 11개가 됐다는 건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알았어요? B3가가 5개 늘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얘의 전하는 얼만데요? 이 전하는 얼만데요? 플러스 15예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플러스 15는 감소하고 얘는 늘어나야 총전화가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금속 C가 또 이렇게 석출이 됐을 거라고요. 얘보다 2배 더 큰 수. 너무 크다. 이렇게 2배 더 큰 수로. 이해 갔어요? 그러면 결국 15만큼의 전하를 띄어야 되니까 C 플러스 1가는 몇 개가 있어야 된다? 15개. 고로. 얘 집어넣을 여기 양전하량 15라서 15고요. 여기 양전하량 30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우리가 이렇게 놓자는 겁니다. 스몰 a개, 스몰 b개로 놓으면 연립방 정식이 성립해요. 첫 번째, a 플러스 b는 총 몇 개여야 되고 11개가 나와요. 11개. 그 다음 총전하요. a개인데 2가니까 2a가 얘 총전하겠죠. 3가인데 b면 3b가 총전하량은 얘가 떠야 돼요. 30이요. 자, 위에를 2를 곱해갖고 밑에서 빼버려봐요. b는 몇 개 나와요? 8개가 뜰 거예요. b가 8개면 a는 몇 개요? 3이다.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오냐? 아, 얘가 3개구나. 8개구나. 여기도 3개예요. 얘 반응이 끝난 거니까 이미. 그럼 얘도 여기는 3개구나. 곱해봐요. 15 나와요. 맞죠? 자, 이제 한 번 더 본 거예요. 여기다가 한 번을 더 벗어요. 그럼 총 부피는 3V가 될 거고, 총 전하는 플러스 45가 될 거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에 C 금속이 석출은 되었지만, 모두 석출되진 않았다는 걸 저 이온의 종류로 알 수 있어요. 먼저 여기에 A, E가 플러스는 여전히 몇 개고 3개죠. 얘는 반응이 이미 끝났으니까. 문제는 B 3가 플러스가 우리가 아까 구했던 8 그리고 요렇게 잡자는 거예요. B만큼 생겼다. 그 다음에 C이온이 C개만큼 있다. 그럼 우리는 요 BC만 갖고 따질 수 있어요. 이미 3 플러스 8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계산이. 그럼 여기 들어온 스몰 b 플러스 스몰 c의 이온수는 24에서 11을 뺀값. 얼마? 13개인 거죠. 얘가 b 플러스 c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 총전하는 이 b가 3b죠. c는 플러스 1가. 이거 15예요. 15. 15도 늘어난 것보다 얘 때문에. 얘가 생기면서 생긴 전하가 사라져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연립으로 푸는 거죠. 빼봐요. b는 몇이에요? 1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c는 얼마일게요? 12. 그래서 얘가 1이에요. 얘가 12고요. 이거 전화 합쳐봐요. 45 뜨지. 아셨어요? 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야, 반응 전에 애들 개수 얼마였어? 반응 전에 얘 몇 개고 얘 몇 개? 얘 3개인 건 알았어. 아, 얘 9개구나. 3분의 9, 정답은 5번이 답이에요. 이해는 가요? 아, 저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 얘 몇 개일까요? 여기까지는 몇 개였어요? 30개예요, 얘. 15개 석출됐고, 여기 또 15개 석출됐을까. 그 다음 이제 몇 개 석출됐을까? 15개를 넣었지만, 12개는 반응을 하지 않고 남았어요. 이 C 금속은 몇 개에 해당될까요? 33개예요. 이해가요, 지금? 이게 이론적으로 자기가 계산이 되어지면, 아, 저렇게 되는구나. 피드백 할 때도 분명히 도움을 받아요. 알았습니까? 이게 금속 반응이라는 거예요. 금속 반응. 실제로 이 산화환원 반응에 이 정도의 아이템이 장착이 되려면 여러분, 진로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2학년에 가서 뭐 화학을 선택을 하면 진로 선택을 갔을 때 이게 나와요. 시험 문제. 알았습니까?
자, 이제 요런 거는 요렇게 한번 맛만 보고, 여러분, 21번은 나올 수 있습니다. 21번은. 이거 어린 값을 잡는 친구들은 금방 알거든요. 이거부터 봅시다, 여러분. 21번 요 세 줄을 쭉 읽어봐요. 세 줄만. 딱 읽어보니,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용액이 일정한 반응이에요? 아니면 방금 전에 풀었던 용액이 전하량이 막 변하는 반응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일정량 금속 C이온 수용액이 들어있는 두 용기에 알았니? 동일한 두 용기에 하나는 A 금속을 하나는 B 금속을 반응 전과 후에 총 전하가 안 바뀌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았니? 근데 이 세로축이 뭐라고 돼 있냐? 음이온분의 양이온이라고 돼 있잖아. 니네 이거 반응할 때 얘 관련이 있냐? 없다고. 음이온은 아무 상관없는 애라니까, 얘들아. 그럼 저거 세로축이 뭐란 얘기야? 저거 양이온수 얘기하는 거네? 자, 근데 봐라, 얘들아. 여기 C2이온이 있는데, 얘는 A를 넣고 얘를 B를 넣었대. 근데 둘 다 이온수가 어땠냐, 지금? 커졌지? 그럼 C 몇 갈까? 이거 마침 오늘 수업이 끝나는 거야. C.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 내 말을 들어봐. 이 세로축은 지폐수야, 지폐수. 처음에 지갑에 있는 지폐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중에 누구일 때 그 종이 두 개를 바꿨을 때 지갑이 뚱뚱해지냐고. 둘 다 뚱뚱해졌잖아. 이온수가 증가했으니까. 애초에는 지폐가 뭐였다는 거야? 그래, 10,000원짜리였다는 거야. 그럼 얘가 몇 짜리일까? 이거 1,000원짜리고 5,000원짜리 아니야? 그랬듯이 우리는 전하가 1, 2, 3밖에 없어. 금속이 1가, 2가, 3가. 이거 3가야 100%. 누가 1가야? A가 1가지 이렇게 보는 거야, 얘들아. 알았어? 그 어림을 못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제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해 갔니? 그래서 얘도 이온수가 증가하고 얘도 이온수가 증가해. 전체 전하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무조건 C는 A, B보다 전하가 큰 애인 거야. 입자수가 얘들이 들어왔을 때 증가하는 거 보니까 얘는 이온 하나당의 전하가 큰 애라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C는 플러스 3가고 얘는 플러스 1가고 플러스 2가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보면 나오잖아. 3가하고 1가니까 3대 1이고 3가하고 2가니까 1대 1.5죠. 결국 2대 3이에요. 2대 3. 아셨어요? 자, 근데 말이야. 잘 봐. 얘는 여기서 반응이 끝났단 말이야. 얘는 여기서 반응이 끝났고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 있는데 C이온 하나 있는데 얘는 3개나 들어가야 반응이 끝나는 거잖아. 근데 3개의 질량이 요거밖에 안 돼. 얘는 1.5개가 들어가야 반응이 끝나는 거잖아. 누가 한 개당 질량이 더 커? B가 큰 거죠. 1.5개인데도 질량이 큰 거고 3개인데도 질량이 저렇게 작은 거면 얘가 큰 거죠. 그래서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한 개당 질량은. 1.5개 질량이 3개 질량보다 크다면 한 개 질량은 훨씬 큰 거죠. 자, 용액의 밀도요. 여러분, 밀도는 이온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둘의 부피 똑같죠. 그럼 어디가 질량이 더 많냐고. 당연히 B가 많죠. 질량이 더 큰 거에서 반응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나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 금속이온의 전하량은요. C가 2가라니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아셨어요? 이것도 역시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렇구나. 여러분 봐요.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는 겁니다. 어렵게 나오면 한두 것도 없어요. 여기는. 근데 밑장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거기까지 나오진 않지만 그럼 니들이 뭐냐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나는 풀 수 있어 안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난 가볼 때까지 갔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막 설명을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눈치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눈치를 못 채잖아?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문제 줄 겁니다. 나 이거 못 푸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돼요. 막 다른 것까지 손해를 본단 말이야. 어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은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여러분, 이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최고급 문제로 잡을 거예요. 가장 무난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요 그림 4개만 살펴보세요. 이 그림 4개를 보고 제 말에 전자, 후자 뭐가 맞는지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저 비커 안의 수용액의 총 전하는 동일하다. 두 번째입니다. 저 비커들의 수용액의 총 전하는 각각 다르다. 전자, 후자. 무조건 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 99.9%는 이거예요. 전하량이 안 변한다는 거. 그럼 그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A 플러스 수용액의 비커가 준비되어 있죠. 이 속에 얘만 있겠어요? 음이온도 있죠. 그럼 그 음이온 수가 하나, 다 누가 제일 많아요? 이거 대답 못하면 몇 층이지? 자연학과 누가 제일 많아요? 이겁니다. 전하가 똑같기 때문에 왜 똑같냐고. 이온이 음이온 구경군 이온 수가 똑같으니까요. 이래서 전하가 다 똑같다라고 푸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A 일가짜리가 있는 곳에 B를 넣어 반응시킨데 이게 반응을 안 하면 반응이 합니까? 반응시킨다 했으면 반응이 된 거잖아요. 그럼 누가 반응성이 커요? B가 크겠죠. 이해 가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읽어봐요. 가의 자료에 양이온의 가지수가 몇 개래요? 1개래잖아, 가지수가. 이거 A이온 모두 환원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긴 누구 이온밖에 없다? B이온밖에 없다. 이해 갑니까, 지금? 나에 가면 C를 넣었어요. 근데 나의 이온이 두 종류래야. 누구 있겠냐? 남은 B이온과 생긴 C이온이 있겠지. 이해가냐? 그 다음 마지막에 또 C를 Yg 넣었대요. 그런데 다에는 무슨 이온밖에 없겠냐? C이온. 이제 게임이 끝난 거야. 어디가 게임 체인저냐면 잘 봐. 가나다는 수용액의 전하가 똑같은데 가하고 다는 이온이 한 종류야. 얘는 무슨 이온이고? B이온이고 얘는 C이온이래. 그런데 몇 대 몇인가 봐. 입자수가 3대 2지. 그럼 전하량은 전체 전하가 똑같아야 되는데 3대 2라고 입자수 B가. 그럼 이온 하나의 전하는 몇 대 몇일 때 전체 전하가 똑같겠어? 그거야. 얘 그래서 플러스 2가고 얘 플러스 3가라고. 이렇게 이러면 게임이 끝난 거라고. 알겠냐? 가하고 다 때문에. 그럼 생각해봐. 플러스 2가짜리가 9n이면 총 얼마냐? 18. 야, n도 지울 거야. 그냥 플러스 18이야. 여기도 얼마고? 여기도 얼마라고? 그럼 이거 얼마냐고. 그래서 애초에 A 플러스는 18n이 있었던 거야. 근데 2가짜리 9n이 들어가니까 그냥 9n인 거지. 들어간 개수만큼 빼라겠잖아, 내가. 이해 가냐? 이거 나중에 알아오잖아? 사실 이렇게 알고 찾아 들어가면 깔끔하고 좋은데 어디서 힌트가 터질지는 그건 실전에 가보면 알아. 얘가 9n이야? 그럼 혹시 이거 18n인가? 라고 따져보면 답 나와. 들어간 개수의 딱 2배수. 그게 1가 2가의 관계거든. 자, 그럼 우리 요거 보자, 여기. 나에는 어떤 이온이 있었냐? 2가짜리가 있고 이렇게 있지. 근데 얘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개수를 이렇게 잡아. 우리 아까 연립방정 세운 거 있지. B 플러스 C는 몇 개 해야 돼? 7개 돼. 써 있는 거. 그런데 2B 플러스 3C는 얼마 나와야 돼? 18이야. 이게 총전화식이잖아. 두 개를 뭐로 풀면 돼? 연립으로 풀면 돼. 그래서 윗줄에다 2를 곱해보자. 그럼 C는 몇? 4가 나와. C는 4. 그래서 얘가 4개고 얘가 3개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줄 알아?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C를 몇 그램 넣었어? C를 Yg 넣었잖아. 그건 C이온 4개인 거야. 맞아? CYg의 개수는 C이온 4개인 거라고. 그런데 또 Yg 넣었잖아. 그러면 얘가 모두 반응했으면 몇 N이어야 돼? 8N이어야 되지. 그런데 몇 N이냐? 6N이잖아. 이게 뭔 뜻을 의미했냐고? 반응을 하지 않고 C 금속이 남았다는 뜻이야. 자, 이걸 표현을 해볼게, 이제. 처음에 전체적인 피드백이야. A 플러스 이온이 18개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에다가 B라는 금속 Xg을 넣었더니 B 이온이 9개가 된 거지. 우린 눈치챘어. 아, 이 값 플러스구나. 이렇게. 그러면 잘 봐라. 여기에 뭐가 생기냐. A 금속 18개가 석출된 거라고, 이렇게. 알았어? 환원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CYg을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B2가짜리가 있고 C3가짜리가 있는데 얘가 4개야. 얘가 3개고. 그러면 이미 여기에는 몇 개가? A가 18개 석출되어 있고, 그 다음 9개 중에 잘 봐. B 5개가 6개가 석출된 거야, 이게. 환원. 9개에서. 이해가냐? 자, 그 다음에 다시 CYg을 넣었더니 이렇게 된 거야. 넣었더니 얘는 여전히 A는 몇 개고? 18개가 석출되어 있고, B가 9개가 모두 석출된 거지. 그래서 C이온을 봤더니 이 C이온이 6개인 거야. 18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C 2분의 1 Yg이 반응 안 하고 남은 거지. 이거 몇 개야? 2개짜리라고. 2개짜리. Yg이 4개니까. 그래서 이 답이 틀린 답이에요. 반응하지 않고 남은 건 2분의 1 Yg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음에 니을을 보면 나에서 3분의 4 이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보시면 당연히 A가 반응성이 제일 작다면 걔가 환원되기 제일 쉬운 거죠. 기억은 틀린 답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거 아까 풀어봤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아까? 요거랑 0.25 뭐 이 숫자랑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가나는 모두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B가 몇 가짜리입니까? 2가짜리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어린값 잡는 법. 2가짜리가 가로 녹아 들어가면 이온수 감소합니다. 이해가요? 2가짜리가 3가 수용액에 들어가게 되면 이온수 증가합니다. 이 문제 또한 전과 후의 전하는 어떻다? 동일하다. 그럼 무슨 얘기냐? 반응 전에 A 이온이 X개만큼 있어. 얘 총전화 뭐야? 플러스 X라고 하는 거야. 전하 곱하기 개수. 그럼 얘는 총전화 얼마? N야 빼. 1, 2 이렇게 보라고. 전하 얼마야? 플러스 2입니다. 이게 같아야 돼요. X는 얼마다? 2예요. 그래서 플러스 1과 2과 관계예요. 저거. 다음 밑에 봐봐요. 얘 2가 플러스 2개, 총 플러스 4예요. 얘는 3가 플러스인데 Y개예요. 이거 같아야 돼요. 전하량. 들고 나는 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Y 얼마예요? 3분의 4입니다. 고로 X는 2고 Y는 3분의 4니까 3대2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풀다 보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다만 여기서 누가 반응성이 크고 누가 산화 잘 되고 누가 환원되고 이 정도는 찾을 줄 알아야죠. 이건 풀지 마세요.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유사해요. 여러분 25번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두세요. 철이 부식이다, 느린 반응입니다. 느린 반응인데 하나는 물에다가 넣고 하나는 소금물에 넣었다. 여러분, 녹이라고 하는 거 있죠? 녹슨다. 얘가 되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적철광. 근데, 자, 여러분, 화학 반응식으로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철에 산소가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녹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매개체로 물이 있으면 더 빨리 녹슬어요. 자, 여러분, 철이 녹쓰는데 뭐가 필요하다? 산소와 물이에요. 맞죠? 산소와 물만 차단하면 녹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뭘 써요? 페인트를 칠하죠. 물과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름칠을 하죠. 이해 갔어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접촉을 시키면 돼요.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알루미늄이나 아연 등을 접촉을 시켜놓으면 걔들이 부식될 때까지 철이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로 된 화물선 있어요. 배. 거기 다 아연판 있어요. 다 붙어 있습니다. 왜요? 가뜩이나 녹슨을 조건인데 바닷물이야. 여기 조건이 그거든. 소금물에 들어간 게 녹이 더 잘 슬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런 거죠. 디카를 계곡에 놀러 갔다가 계곡물에 빠뜨려서 꺼내서 말려서 썼어. 바닷가에 갔다가 바닷물에 떨어져서 말려서 그냥 버리세요. 바닷물은 끝나요. 그냥. 산화와 부식이 엄청 빠릅니다. 걔들은. 그러니까 영화에 보거나 저기 여러분 가끔 인적 드문 저기 해안가 가면 꼭 오픈카 저기 트럭 뭐 그런 거 타고 막 남녀가 손을 들면서 막 이렇게 해변가를 달리면 여러분들이 오 이지랄하잖아요. 끝장난 거예요. 그 차는 밑에 다 작살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나중에 이제 그러고 한 3개월 있다가 핸들 옆으로 틀면 차는 일로 돌아왔는데 바퀴는 저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죠. 자, 부식을 할 때 저 물보다는 전해질인 소금물이 훨씬 더 부식이 심하다. 3번이 가설로선 타당합니다. 이거는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선생님 이거 한번 풀어주세요. 그럼 내가 풀어드릴 용의는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개수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한번 자기가 한번 풀어봅시다. 어림값이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 전하를 다 줬어요. 전하를. 근데 요거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이게 뭔 뜻이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잘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야. 실험 1이 있고요. 2가 있는데 동일한 A-이온을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동일한 A-이온을. 그런데 넣어 들어가는 금속이 누구냐는 거죠. B라는 금속과 C라는 금속인데 얘는 장차 얘가 되는 애고 얘는 장차 얘가 되는 애야. 그럼 얘는 이온수가 어떻게 될 거고 늘어날 거고 얘는 이온수가 감소할 거다. 이게 어림값이야 얘들아. 맞잖아. 어차피 전이나 후 이 둘 다 수용액의 전하는 동일할 거예요. 양전하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1, 2, 3, 4번을 딱 5번까지 보고선 1은 증가, 2는 감소니까 얘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2가 증가를 하겠으니까. 아시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똑같은 게 쓰면 제가 몇 잡고 풀으라고 했어요. 1, 2, 3이면. 6 잡고 푸세요. 최승배수. 얘가 6개 있어요, 여러분. 그럼 B 플러스가 꽉 차지면 이 수용액 안에는 B 플러스가 몇 개가 될까요? 12개가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12를 차지할 거고 얘는 C3가가 몇이 될까요? 몇 개? 4개가 되겠죠, 4개. 요게 그거 개수예요. 넣어준 개수. 얘는 12개. 넣어서 완전히 다 반응한 거. 얘는 4개. 1번이 정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넣어주면 어디서 반응이 끝나겠냐는 거죠, 금속이.
얘는 12개를 넣어야 반응이 끝나고 얘는 4개만 넣으면 반응이 끝나요. 이런 게 어린 값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28번도 요리조리 왔다 갔다 바꾸는 문제입니다만 풀지 마십시오. 이것도 여러분 이거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완전히 비문학이에요. 독해. 한번 들어봐요. 간은 비커 1, 비커 2 금속을 쏘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가 뭐냐? 이 금속의 개수.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 A 거. 요 안에 들어있는 B 양이온. 요거 쏘는 거예요.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다. 봐. 요거대로 쓴다면 5대 1대 X. 얘는 7대 Y대 2. 얘는 6대 3대 2를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이해 갔어요? 자, 봅니다. 천천히. 나부터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금속 C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럼 얘는 반응 안 한 거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가의 요거와 얘는 숫자가 같아야 되는 거죠. 둘이. 왜? 비커 2의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런데 니들이 딱 보면 뭘 느끼냐면 추워? 얘들아, 금속 C는 가가 많을까 나가 많을까? 가는 반응 실험하기 전이고 나는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 그럼 금속 C는 가가 많아야 돼 나가 많아야 돼? 천천히 생각해봐. 천천히. 금속이 처음에 딱 있는데 반응을 하면서 금속은 줄어 늘어? 줄죠. 당연히 가보다는 나가 적어야 되는데 개수가 안 맞잖아요. 5, 7. 그럼 어떡하느냐? 내 말을 들어요. 정수배로 튕기세요. 2배로. 모든